40대가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지냐 신축이냐. 겉으로는 단순 비교 같지만 막상 결론까지 가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서울 24평 구축, 경기도 34평 신축. 머리는 입지를 따라가는데 몸은 신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입지, 신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40대 부부가 갈아타기를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좁아집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갑자기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고 학원이 하나씩 늘어나고 나면 결국 학교 가는 길과 학원 다녀오는 길이 온 가족의 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직장은 또 직장대로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강남역 인근으로 출근하고 있고 엄마는 아이들 스케줄에 하루가 통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갈아타기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됩니다.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든 미룰 수 있지만 아이 교육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게 30대 내 집 마련과 40대 갈아타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입지가 먼저일까요? 신축이 먼저일까요? 머리로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하루 2번 가는 곳이고 강남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남편에게 강남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체력이 예전만큼 버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신축으로 갑니다. 아이가 둘이면 방이 2개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축 24평대 같은 경우 방이 2개에 화장실이 1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방 배정 문제와 책상 자리 문제가 현실이 됩니다. 누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디에서 숙제를 하고 컴퓨터는 어디에 둘지가 집안의 생활 동선을 갈립니다. 방이 2개인 구조에서는 책상이 거실로 나오기 쉽고 화장실이 하나라면 아침 준비 시간에 충돌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주차 동선, 커뮤니티 센터, 실내 골프장, 실내 어린이집 등 이 모든 요소는 실제 생활에서 엄마에게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40대 갈아타기에서 신축이 강하게 선호되는 이유는 이런 점이 생활의 밀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교를 위해 현실적인 2곳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신축 아파트 33평과 서울 암사동 선사현대 구축 아파트 24평형입니다.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33평은 최근 실거래가 12억대, 선사현대 24평은 13억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어차피 서울 24평이 더 비싼데 서울이 답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신축 33평 신도시, 서울 24평 구축. 거기에 가격 차이까지 서울 쪽이 더 높게 형성된 상황. 이 질문은 그야말로 40대 갈아타기의 대표적인 난제입니다. 먼저 엄마의 하루에서 시작해봅니다. 초3 아들은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주 3회, 수학은 주 2회입니다. 초6 딸은 중학 입시 대비나 수행 위주의 학원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루 스케줄은 이렇게 바뀝니다. 엄마는 이 모든 과정에서 동행하거나 픽업하거나 최소한 자녀의 귀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동선이 미사에서는 한 동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암사입니다. 학원은 도보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방이동 또는 명일동 학원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초등 3, 6학년은 아직 독학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보통은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암사에서 방이동, 명일동, 학원가까지 가는 동선이 맞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아예 학원에서 저녁까지 쭉 이어지는 일정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의 저녁 식사와 귀가 시간이 학원 스케줄에 묶이기 때문에 부모의 일과표까지 따라 바뀝니다. 누가 데리러 갈지, 몇 시에 밥을 챙길지, 저녁마다 지켜야 하는 일정이 새로 생깁니다. 이게 생활의 차이이고, 이 지점에서 입지냐 신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구조냐, 필요가 누적되는 구조냐가 갈립니다. 그럼 아빠 동선은 어떨까요? 강남역 2호선 출근입니다. 암사는 8호선을 타고 잠실역에서 2호선으로 한 번만 환승하면 됩니다. 출근 시간 기준 30분대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체감상 길지는 않은 출근입니다. 반면 미사는 다릅니다. 역까지 도보거리가 있고 5호선에서 8호선, 다시 2호선으로 환승이 2번 붙습니다. 실제로는 5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출근이 아니라 이동 자체가 하루 일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20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40대는 체력보다 일상의 여유 시간이 먼저 바닥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개인 회복 시간, 저녁 일정이 모두 출근 시간에 의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아빠 기준이면 입지가 우세입니다. 엄마 기준이면 신축이 우세입니다. 아이 기준이면 학원가가 우세입니다.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은 늘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만족이 아니라 언제 한계가 터지느냐입니다. 24평은 초등학교까지는 버팁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등 때는 괜찮았던 선택이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후회의 선택이 됩니다. 이건 입지, 신축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미사는 초등학교 자녀 기준으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서울로의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엄밀히 보면 입지 신축이 아니라 초등, 중등, 현재, 이후 불편을 감수할지 편의를 확보할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고민이 나옵니다. 두 곳 모두 최근 거래가가 비슷해 보이지만 선사현대 24평은 13억대, 풍경채 33평은 12억대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풍경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같은 금액대라면 방이 더 나오고 거실이 넓고 수납과 생활 여유가 생기는 33평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등 자녀 기준으로는 공간이 넓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생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24평으로 들어갔다가 아이가 중1이 되는 순간 평형 후회를 하게 되면 다시 갈아탈 자금, 시간, 체력이 없습니다. 40대는 단기간 안에 갈아타기를 2번 할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축이냐의 문제로 정리하면 대화가 무한 반복됩니다. 엄마는 생활을 말하고 아빠는 출근을 말하고 아이들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입지냐 신축이냐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먼저 정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비교가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비교는 결론이 없지만 선택은 끝이 있습니다. 40대 갈아타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중학교가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넓혀둘 걸, 초등 때 옮길 걸.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잘못 산 게 아니라 타이밍과 방향을 같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신축이냐 입지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학군이 기준이고 누구는 출근이고 누구는 평형이고 누구는 전세 수요이고 누구는 갈아타기 시점입니다. 그 기준이 정리되는 순간 선택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기준 없이 비교만 하고 있었습니다. 비교는 스트레스만 남기고 결정은 계속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 미루는 비용이 40대에서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고 대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40대 갈아타기에서는 입지냐 신축이냐보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기준이 없으면 비교만 하고 기준이 잡히면 선택이 됩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나한테 맞는 기준이 뭔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지,
언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이걸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정 댓글에 입지 선택에 따라 이후 가격과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사례로 정리한 영상 하나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면 입지, 신축 논쟁이 아니라 방향과 시간의 문제라는 걸 더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대 갈아타기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막힙니다. 이 기준 정리를 혼자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40대는 더 늦게 결정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반에서 기준과 시점, 선택지, 실행 순서를 실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게 아니라 결정이 가능한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입지, 신축 중 무엇이 맞는지보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정리되는 순간 40대 갈아타기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기준을 찾는 첫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